여쭤볼게요. 지금 사실은 이번 주에 원래 예정된 영수회담이 사실상 이번 주는 물 건너가는 걸로 보이고 의제도 지금 뭐 논의가 일단 다 열어놓고 시작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 되겠냐라는 걱정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수회담은 좀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기자들은? 일단 뭐 이 구경 기자부터 할까요? 일단은 어제 이제 의제에 관련된 여러 보도들이 있었는데 대충 이제 뭐 취재 결과 보면 1+1 정도를 그 민주당이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라.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수용해라. 그리고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라. +1이 이제 민생 지원금 25만 원 지급해라. 요 정도인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아마 대통령실 대체로 어제 듣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뭔가 의제된 얘기 없이. 그리고선 다음 날짜를 아직 못 잡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들을 보면 지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어느 하나 대통령실이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의제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산 넘어 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어제 이제 어떤 논의를 했냐고 한 데에 대해서 공지를 한 게 또 재밌어요. 저 이거 보면 언론 공지에서 의제와 관련해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그리고 중요한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던데 이거 잘 독해를 해부학적으로 해보면 시급한 민생 문제는 해결할 정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25만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선별일 수도 있고 보편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그리고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밝힌 대통령의 그런 안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정책이 있고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근데 뒤에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폭넓게 논의한다. 아니 물론 제가 좀 독해한 걸 수도 있지만은 그 폭넓게 논의한다 속에는 이 문제는 당장 결론을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폭넓다는 것 자체가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더 많이 얘기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섞이면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게 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대통령이 수용 가능성이 낮은 특검 문제라든가 이런 정치 현안들에 대해 가지고 잘 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잘 되길 바라는 국민의 입장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이게 의제 선정부터. 듣기만 하겠다 이런 걸 수도 있겠어요. 저도 근데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목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들렸냐면 일단 말해봐. 말은 해봐. 일단 들어는 볼게.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렇게 시작하는 대화는 사실 끝이 나지 않는 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좀 그렇게 들렸고 사실 근데 이게 대통령실 입장 용산 쪽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용산 쪽에서는 그 영수회담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왜냐면은 그 용산 쪽에서는 어떻게 민주당의 요구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거 어차피 실무적으로도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추경 13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시지표가 잘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재정법상으로도 추경에 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요구의 허구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영수회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했을 때 누가 더 이득이냐 봤을 때 오히려 대통령에게 더 이득이다. 왜냐하면은 민의에 따라서 원래 하지 않던 야당 대표를 만나기도 했고 일단 쑥으로 들어가는 어떤 분위기가로 인식을 좀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께.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영수회담에 대해 의제가 어떤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그 영수회담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에게는 좀 유리한 면이 있다. 그래서 피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 20% 초반대인데 영수회담을 하고 나면 30%대까지 오를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던져진 의제에 대해서 뭐 수용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것을 전폭적으로 수용한다. 이러면 저는 지지율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차 떼고 포 떼고 뭐만 한다고 하면 또 사람들이 판단해서 또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위기감에서 시작한 것은 맞는 것 같다. 근데 듣기만 하고 내 맘대로. 그리고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전향적으로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수용할 수 있다. 용산에서. 왜냐하면 이게 그 언론을 통해서 지금 사안이 거의 피의 사실 공표 수준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6개월 동안 공수처에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핵심 피의자라고 하는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아직 소환 조사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 이제 논리적으로만 봐도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수사 개입이라는 거 요건 자체가 성립하기 힘들다. 이 특검 가봐야 아무것도
나올 게 없다. 뭐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용산에서요? 그 용산의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보도들을 피의사실적 공표에 준한다고 하는 그런 보도의 흐름들을 보면은 대통령실이 이런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정황 증거들은 좀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유재현 법무관리관하고 국방부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난해 8월 2일인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경찰에 이첩한 사건을 회수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정황상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임종득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국가안보실에 근무를 할 때 누구랑 통화했다는 게 얘기 나왔냐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결국 임성근 사단장을 구했다는 게 이 사태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급자라고 할 수 있는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퍼즐들이 뭔가 맞춰가고 있는 측면이 있고 분명히 이 이슈는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들이 국방부 혹은 당사자들끼리 준하는 사람들과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이게 가벼이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특검이든 공수처든 간에 그런 위기의식은 분명히 당사자들이 느끼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뭐 대통령실이 실제로 이 사건을 다 수사를 하면 결국 책임질 게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핵심은 VIP 경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뭐 임종득 그다음에 이시원 뭐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주하게 7월 31일 이후에 8월 2일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이첩 보류 명령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첩이 강행되고 이 과정에서 왜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였냐. 왜? 거기엔 사실 VIP 경로설의 핵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밝히기 시작하면 어려워질 텐데 뭐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언론용 아닌가? 물론 문제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제 입장이 아니라 용산의 인식이 그렇다라는 걸 보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영수회담은 언제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 주에 됩니까?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용산이 아까 드린 것처럼 피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번 주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도 근데 물론 이제 너무 늦어도 다음 주엔 내에는 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박 기자님하고 생각이 줄곧 같았는데 약간 다른 게 지금 원래는 사실 길일로 사람들이 원래 목요일을 꼽았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보면 이재명 대표 재판 갈 날 빼고 이것저것 제하다 보면 주말은 또 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하다 보니까 목요일 날 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월요일 날 원래 회동이 예정됐다가 실무 회동이 그게 이제 새로운 신임 정무석 임명과 맞물려서 해체가 되고 그 다음 날 이제 했는데 다음 회동을 또 못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포괄적인 수준에서의 의제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영수회담이라는 게 지금 곤궁한 측이 누군가 사실 대통령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 야당이 복속적인 형태의 예를 들면 영수회담 같은 경우에는 MB 때 했던 영수회담 기억이 나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초반이고 촛불 집회라는 위기를 겪긴 했지만 대통령이었고 여당이 총선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우위를 가진 상태에서 정세균 당시에 대표를 불러가지고 했는데 그때 보면은요 정말 국정 전반을 논의해요. 근데 얘를 굉장히 포괄적인 형태, 세부적인 내용이 거의 없고 나중에도 보면은 이행 같은 것들도 떠올리기 어려운 수준의 그런 추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회동이 되게 어려운 정치적인 여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를 했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바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우위 입장에서 지금 회담이 여당의 요청,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치러진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더 디테일할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디까지 수용할 것이냐가 굉장히 경론을 내부적으로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이번 주는 좀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다음 주는 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다음 주를 넘길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를 넘길 개인적으로는 의제가 워낙 이제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다음 주를 넘겨서 가면 너무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더 이게 사전 준비가 길어지면 본회담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여하튼 만남을 정례화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대국민 사과, 최상병 특검, 거부권 자제. 근데 자제라는 표현은 뭐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놓는
거 아닌가요? 아니, 물론 제가 이렇게 3+1이라는 게 정확하게 이제 뭐 실체적으로 발표한 건 아닌데 네. 그 제가 듣기에 이제 그런 식의 분위기로 전해진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네. 뭐 거부권 자제라는 건 지금 이미 네. 본회의 직회부한 안건들 보시면 알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다시 한다, 다시 도전한다. 그러니까 하지 마 이 얘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윤재욱 원내대표는 영수회담에 관련해서 전 국민 25만 원보다 생산적인 의제를 다뤄야 된다. 뭘 하자는 겁니까? 어떤 생산적인 의제를 다루자는 걸까요? 민생, 물가 이런 얘기 물가 관리. 하자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 지금 여당의 패배 요인을 꼽을 때 사실 물가를 가장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내에서 왜냐하면 다른 요인을 얘기하기도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네. 물가가 그 영향을 많이 끼친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물가 얘기를 좀 하자. 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근데 그렇게 바꿔 얘기하자면 추경 안 된다. 왜냐하면 추경하면 물가 오른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네. 저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예, 대통령 천조 얘기했는데 13조 가지고 물가 올라서 못한다 이러면은 좀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의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선거 기간에도 네. 25만 원 민생 지원금을 주장을 했고 실제로 사후에도 여당 일부에서도 네. 그만큼 구체적인 지원책을 우리가 내놓지 못한 게 패인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맞아요. 적어도 전 영수회담에서는 사실 민생 문제에 대한 주도권은 정확하게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한테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를 자기 네.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뭐 심혈을 기울인 건 좋은데 네. 자칫 이 문제에 빠지게 되면은 다른 문제를 처리 못하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야당은 네. 야당답게 해야 되거든요. 네. 야당은 결국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게 1번 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 문제에 협조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비판과 견제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또렷한 목소리를 유지하는 게 이번 영수회담에서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